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이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서명되었습니다. RCEP은 2012년 11월 20일에 협상 개시일가 선언되었고 2013년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에 7년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FTA 협정 중 현재까지 세계 최대 협정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이렇게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FTA 협정이 체결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중국하고도 체결되어져 있고 호주, 인도 등하고도 FTA 협정이 또 따로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중에 싱가포르하고 베트남하고도 별도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죠. 따라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하고도 FTA 협정을 체결할 때 포함이 되어서 체결이 되었고 우리나라하고 별도로 국가별 FTA 협정이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CEP에서도 역시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죠. 따라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FTA 협정이 3개가 체결되어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RCEP은 상품, 무역 규제, 인력 이동, 서비스, 특히 서비스에는 금융, 통신 등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 기술 규제,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정보 조달, 그 다음에 경제기술 협력 등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해서 협정이 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각 챕터의 협정문이 모두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 협상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최종 타결이 됨으로써 2020년 11월 15일 최종 협상이 타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향후 FTA 협정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협정입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FTA 협정 중에 세계 최대 규모의 FTA 협정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협정 가입 대상국들의 인구를 전체 합산을 하면은 약 23억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총 국내 생산은 25조 달러로 전 세계 원래 29.9%인데 한 30%적으로 해서 수치를 썼어요. 약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도 체결이 되어져 있죠. 한미 FTA 협정. 그렇기 때문에 이 RCEP을 체결을 함으로써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FTA 협정이 체결되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다 체결되어진 국가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향후 우리가 국제 상거래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위치를 확보히 하는 협정이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품목은 현재 자동차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철강 등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음반이나 영화라든지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한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되어지는 교류나 이런 측면이 훨씬 더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CEP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원산지 기준이 통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신고 절차가 매우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지는 특히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특성은 일본하고 처음으로 FTA 협정이 체결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특히 청주나 맥주나 우리나라 소주, 막걸리 등의 관세가 향후 20년간 폐지가 되도록 협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지는 품목에 있어서 수출입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FTA 협정보다는 자유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개의 국가들하고 FTA 협정이 또 체결되어져 있는 상태고, 특히 RCE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하고 FTA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서 이 RCEP 자체만의 FTA 협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출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FTA 협정을 선택을 해서 수출 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분야는 개방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력 제품인 농산물 중에 쌀이라든지 고추나 마늘, 이런 품목은 양의 품목에서 현재 제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파파야라든지 구아바라든지 호주의 소세지, 중국산 녹용 같은 경우가 추가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기존 협정과 다르게. 그리고 관세 철폐 기간을 보면은 구아바하고 파파야의 경우에는 10년으로 보고 있고, 덱스트리는 즉시 철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녹용이라든지 소세지는 20년간 철폐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소주나 막걸리는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20년 동안 관세가 철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과나 딸기는 즉시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과일들이 국내에 반입 수입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선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회 수출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법 우회 수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료 수급 등을 고려해서 원산지 규정이 완화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TPP 협정하고 RCEP 협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중첩되어서 가입되어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특히 아세안 10개국의 협정, 그 안에 포함되어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RCEP에도 가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TPP에도 가입이 되어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들하고 국제 거래를 수행을 할 때 각각 품목별로 어떤 협정이 유리한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되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가장 유리한 협정을 적용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기업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RCEP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된 이후에 협정하고 관련되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특히 지식재산권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협정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